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1%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일단 대한전선이 갑작스러운 낙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단기적인 저점으로 인정해 볼 수 있는 캔들 흐름을 보여주면서 자, 목요일장까지 해서는 21선을 올라타주나 싶더니만 11선에서의 저항을 받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우리가 이 구간을 단기적인 저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화가 나는 바람에 내가 지금이라도 이것을 매도로 대응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자, 우리가 지금의 구간은 오히려 바로 이 전저점에서의 지지를 확인해주면서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 특히나 이렇게 위에 구간에서 따라붙어서 5일선 지지를 해줄 것을 기대하시면서 매수 타점 들어가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난 이후로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결정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종목,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삼성전기 같은 종목을 갑작스럽게 이런 구간에서 올라탄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결정하시면서 손절을 결정하시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시드가 정말로 뭉텅뭉텅 꺾여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대한전선이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아준 상황에서의 매도를 결정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토대로 이 시드를 살려내는 것이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급선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자리라는 말씀이면서, 자, 우리 연관주로 볼 수 있는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대원전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로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좀 보여줬었던 이런 장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전선도 지금 자연스럽게 조정이 좀 연출됐었던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으면서,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바로 이 대한전선 오버행 리스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낙폭이 과도하게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다뤄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한전선 최근에 바로 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하락을 연속적으로 보여줬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꺾어서 시원한 상승세에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미친듯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넘어가면서 시원한 상승 흐름 가져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분들이 매도를 허겁지겁 하고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내가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전선이 못 올라가게 걸어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 추가 상장 이슈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장일이 5월 18일로 찍혀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권리 매도로 인해서 바로 이틀 전부터 매도를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적지 않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의 매도 폭탄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봐주는 자리에서의 매도를 소화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보여드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기가 어려우실 테다 보니까, 앞전에 진행됐었던 휴림 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 무서운 상승 흐름을 가져가주기 이전에 주가를 상승시켰다가 정말로 지독할 정도로 하락을 시켜버리면서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갔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장기 이동 평균선 부근까지 눌려버리면서 위아래 꼬리를 아주 길게 발생시켰었던 휴림 로봇 이 구간에서의 철저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주면서 스리슬쩍 다시 한번 21선을 올라타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는 말씀이고,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도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해줘놓고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눌러봐줬다가 61선에서의 지지를 받아놓고 이렇게 미친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라는 말씀이고,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냐면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 소화, 전환사채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눌러봤다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바로 이 제형 솔루텍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보여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 과정을 철저하게 쭉
주가를 상승시켰다가 눌러봐주는 자리를 발생시키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공시사항이 나온 이후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속절없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전환사채 세력들 입장에서는 말 못할 비밀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놓고 이거 지금 전환사채 받으려고 내려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바로 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피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주가를 눌러봐주면서 또 어떤 핑계로 이렇게 눌러봐 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보시다시피 대원전선이라든지 아니면 가온전선 같은 관련 종목들이 눌리고 있잖아요 라는 부분을 핑계 삼으면서 더 과도하게 주가를 눌러봐주고 있었던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까지 떠줬었던 바로 이 대한전선이기 때문에 주가가 눌림이 발생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우리가 지금 구간을 그렇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냐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이자 지금 21선이 위에 있고 61선이 아래에 있는 구간에서의 이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허리매매법에 의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가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풀 반등이 연출되는 걸 지켜보면서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바로 이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허리매매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이 피보나치 매매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3825, 618이라는 수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3825, 618이 무슨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가져간 이후로 32.8% 정도를 반납했다가 조정을 받아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 그러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의 지지가 연출되면서 올라가는 케이스, 또한 마찬가지로 61.8% 정도를 상승한 것을 대비해서 반납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38이라든지 618이 먹히지 않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 50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께 사례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이전에 진행됐었던 바로 이 상지건설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의 지지가 연출되면서 앞전에 물려 계셨던 분들에게 싹 다 본전을 주는 이런 풀 반등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바로 이 엔캠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 역사적 신고가에서의 이 매물 소화 과정을 마치면서 이렇게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의 지지가 연출되면서 풀 반등을 넘어서 심지어 신고가를 갱신해줬었던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HC중공업의 케이스까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HC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늘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렇게 연출해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의 지지가 연출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윗구간에서 21선, 그러면서 아랫구간에서 61선이 있는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풀 반등이 연출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전에 물려 계셨던 분들에게 싹 다 본전을 주는 말 그대로 풀 반등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었던 상황에서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해줬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눌러봐주는 자리를 발생시킨다라고 했을 때는요, 만약에 눌리는 패턴에서는 이 앞전에 있었던 구간이 확실하게 전저점이 맞는지 단기적인 저점이 맞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주면서 21선을 올라타는 시점부터 시작해서는 이렇게 충분히 풀 반등이 연출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속절없이 빠지고 있었던 추세선이 하나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추세선 상단을 양봉으로 한번 돌파한 다음에 지금 눌러봐주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자체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장대 양봉을 연속적으로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보다는 어떤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과거에 있었던 바로 이 HC중공업의 케이스처럼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자, 지그재그 패턴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면서 이렇게 풀 반등이 연출됐었던 종목이 대표적으로 이 HC중공업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캔들을 아주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그 전날에 이렇게 양봉을 뽑아내주면서 그 구간을 거의 다 훼손할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낙폭을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 장중에 봤을 때는 이탈할 듯이 이렇게 무섭게 괴롭혔었던 종목이 바로 이 HC중공업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그것을 싹 다 말아올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견인해 줬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는
하는 구간에서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흔들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최소한 이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이 튀어서 올라올 수 있는 이 기술적인 영역에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우리가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아갈 수 있는 구간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대한전선의 매수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대한전선, 이 구간에서 5일선을 이탈하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지지를 만들어 내줬었던 날이 4월 22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날 이 타점에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전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4월 22일날 대한전선을 41,05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 이후로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5월 13일날 65,200원 영역에서 매도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이 구간에서 5일선이 꺾이는 지점을 이용해서 매도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이런 낙폭 흐름이 연출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뿐더러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부딪히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는 특히나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위에 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한전선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전선의 실시간 타점 문자 대응 안내를 이런 식으로 한번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한전선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전선 매수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전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해 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링 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전선 이야기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자면, 대한전선 지금 오버행 리스크로 인해서 다른 전선 종목들이 빠지는 것보다도 더 낙폭이 과대하게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를 시켜놓고 나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구간을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마담하는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 흐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요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든,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이 구간을 맞고 떨어지면서 요렇게 결과적으로는 쌍봉이라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패턴으로 떨어지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요만큼의 공통 구간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영상 촬영을 진행해드리면서 여기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도하시죠 아니면 홀딩해보시죠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게 된다고 했을 땐 영상을 찍고 나서 이 30분짜리 영상을 찍는다고 했을 때는요 30분 동안 또 편집의 과정을 거쳐가다 보니까 최소 1시간의 이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타점 같은 경우에는 564-4656번으로 대한전선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 대한전선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를 드리는 것이 가장 빠르게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 오늘 대한전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전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